네, 계속해서 내일장은 전망과 전략 체크해 볼 텐데요. 내일장 어떤 호재와 악재 이슈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준서 대표께서 꼽아주셨는데요. 외국인들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죠.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투자 심리 역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 기관은 좀 매물을 내놓고 있죠. 또 일부 좀 부정적인 시각,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염승환 차장께서 뽑아주신 이슈인데요. FOMC 경기 부양 의지가 확고한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200일선을 돌파한 것 역시 호재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숨고르기가 있을 것이다. 대비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엔화 약세 기조 전환 역시 악재로 꼽아주셨네요. 네, 윤준서 대표 의견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장 부담 요인으로 기관의 저항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언급하셨는데 이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두 가지인데 오늘 이제 모 증권사 리포트 내용 나온 거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장기 추세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흐름인 거는 맞다. 근데 마음에 새겨두는데 마음에 담아두고 지수가 2,000에 가까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네.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작년 8월달 미국 신용위기 이후에 9월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고 9월부터 지금까지 기관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8월, 9월 이제 하락 마무리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해졌는데 네. 그와 반대로 개인들은 바닥 따지기를 하는 상황에서 계속 매도가 지금 4개월째 나왔거든요. 물량을 다 뺏겼다고. 물량을 다 뺏긴 상태에서 지수가 2,000 가까이 오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은 기관들이 이제 투신을 비롯한 기관들의 어떤 강한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시기니까 제가 봤을 땐 2,000이 훨씬 넘어야지 이제 들어올 거고 여기서 이제 과거에 2007년도와 같은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아마 3,000 근처 가야지 아마 개인들한테 사라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한테 사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좋으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인덱스 펀드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풋방, 그러니까 지수 하방으로 이제 베팅하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를 보고 있으면 거의 지금 매수가 지금 개인들, 일반 투자자들만 갖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 시각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의 시각은 아직까지도 지수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냐면은 싼 가격에서 개인들한테 살 수 없는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개인들의 어떤 단타 유도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수익의 어떤 극대화보다는 조급한 어떤 매매를 갖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런 주가 바닥권에서 자꾸 이렇게 심어주게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유럽 악재나 아니면 미국의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유럽 악재도 제가 가짜라고 이제 인위적인 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악재 실제 미국이 3분기 안 좋다는 이야기 나오고 8월 달에 신용등급을 갖다가 강등을 했습니다만 다우지수를 뿐만 아니라 S&P나 이런 나스닥 지수도 이미 200일선 이미 넘은 상태고 지금 이런 상황이 유럽에서도 지금 독일 지수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나쁘다는 소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유럽 리스크보다도 나쁜 악재가 아닐까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 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너무 좀 휘둘리지 말고 지금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이제 시장이 조금 눌린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계속 매물 출회로 시장을 좀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서 가져가야 되는 대세 상승 초기 국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네. 보고 네. 계시네요. 대세 상승 초기 국면이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강력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승환 차장께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을 악재 이슈로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장이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이제 대세 상승 기조는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경계심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칫하면 한번 지수가 한 차례 좀 크게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뭐 계속적인 매도도 하고 기관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시각 자체가 그동안 좀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좀 제가 여기저기 좀 살펴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 대부분 좀 비관적으로 보시던 분들까지도 지금 상승 쪽으로 상당히 이제 그 전환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 차례 좀 눌러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를 뭐 매일같이 뭐 하루에 5,000원, 6,000원씩 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매수 강도가 지속되기는 좀 어렵고 결국 일정 수준 아래로 뭐 2,000억, 1,000억대로 이렇게 뭐 하락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그 매수의 어떤 공백 상태가 좀 생기게 될 텐데 그 공백 상태를 좀 메꿔줄 만한 그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결국 그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너무나 또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추가적으로 유입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태고 계속해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방어만 하는 그런 어떤 주체지 이렇게 시장을 이끄는 세력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투신인데 투신들도 시각 자체가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당장 뭐 수익률을 올리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걸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물량을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결국 받아줄 주체는 지금 만약에 그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줄어든다라면은 개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또 결국 단기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한 차례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네. 오늘 시장이 분명히 또 뭐 미국장이 좀 좋게 끝난다면은 내일 바로 뭐 한 1970 넘어서 80까지 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2000선까지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당장 뭐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신 후에 차후에 좀 눌러줄 때 제가 봤을 때는 1920선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왔을 때 좀 다시 한번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업종 선도주 이렇게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 뭐 IT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이제 최근에 후발주로 가고 있는 뭐 LG전자, 삼성 SDI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을 좀 확대하시고요. 뭐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림이나 GS건설처럼 너무 올라갔던 이런 종목보다는 지금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처럼 약간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가격 부담이 없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지금 강하게 사고 있지만 이런 매수 강도는 조금 약화될 수 있다. 또 조정 시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 전문가께서 제시해 주신 내일장 전망과 대응 전략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